Everybody knows time is money, and you have to move fast to be a profitable contractor. Versiv can help. With test times of 10 seconds for Cat 6a and 3 seconds for fiber, it's the fastest tester on the market. The unique Smart Loop feature certifies fiber in both directions without taking the tester to the far end. And the project's management system tracks the tests and results for each job so that mistakes don't slow your team down. With Versiv, you make money every time you use it. Get a free Versiv demonstration and see how.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크 네트워크스에서 한국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문건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가 준비한 세션은요, 다른 발표자분들과는 좀 색다르게 저희 제품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기관을 이루고 있는 케이블 인프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케이블을 계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케이블을 계측을 하려면 케이블을 아셔야겠죠. 하지만 이 케이블을 알 수 있는 교육 자료가 상당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30분이지만 이 30분을 잘 활용해서 카퍼 케이블, 구리 케이블이라고도 하죠. 카퍼 케이블에 대한 이론과 카퍼 케이블에 대한 올바른 검증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오늘 데이터 센터 케이블 인프라의 올바른 검증 방법이라고 지어봤고요. 저는 문건호라고 합니다.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플루크 코퍼레이션이라는 아주 큰 회사 안에 하나의 사업부로 들어와 있고요. 보시는 대로 저희 플루크는 노란색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발표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저녁에 뭐 회식이 있거나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기 위해서 삼겹살집에서 이제 돌판의 온도를 적외선 온도계로 많이들 측정을 하시죠. 그때 보시는 그 노란색이 바로 플루크라는 회사의 계측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물론 삼겹살집에서 사용하는 온도계는 짝퉁입니다. 가짜라고 하죠. 이미테이션 제품인데 이 노란색 트레이드 마크는 계측기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제조사들이 계측기를 만들 때 따라하고 싶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도 이 노란색 테두리, 그냥 일반 테두리가 아니라 이게 하우징입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제품들이고요. 보시는 대로 저희는 약 28년 동안 통신 케이블 계측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제품들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의 제품을 떠나서 케이블을 어떻게 올바르게 측정을 하실 건지를 자격증을 저희가 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CCTT라는 자격증인데요. 케이블 테스트 테크니션을 양성하는 교육이고요. 현재 전 세계에 약 10,000명 정도의 자격증 보유자를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바로 카퍼 케이블이라고 하는 일반 UTP 케이블 혹은 랜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 케이블에 대한 간략한 특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많이 보셨죠? 보통은 이제 집에서나 혹은 사무실에서 노트북 혹은 PC로 연결되는 구간에 있는 피복만 사실 보이실 텐데요. 피복을 벗겨보면 속에는 와이어라고 하는 8가닥, 4페어라고 합니다. 8가닥의 와이어와 크로스 필러라고 해서 서로의 간섭을 줄여주는 크로스 필러가 들어가 있고요. 수직 배선의 장력을, 중력으로부터 의한 장력을 보장해주기 위한 립코드, 그 다음에 와이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피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와이어는 이렇게 꼬여져 있을까요? 와이어들이 한 가닥씩 펼쳐져 있을 때는 누화가 발생을 합니다. 간섭이라고 하죠. 이 누화는
인접한 케이블, 인접한 페어로 간섭을 주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에 저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와이어들이 서로 트위스트, 꼬아서 갔을 때는 서로에 대한 간섭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이런 와이어들이 꼬아져서 트위스트 되어서 페어를 이뤄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피복 혹은 간섭을 얼만큼 줄여줄 거냐에 따라서 UTP, SFUTP, FUTP, SFTP라는 명칭이 사용됩니다. UTP는 언쉴드입니다. 언스크린드라고도 하고요. 쉴드 되지 않은 트위스트 페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요. 쉴드나 호일은 외부에 의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쉴드가 처리된 것이라서 특수한 상황, 외부에 대해서 노이즈나 외부에 간섭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내 내부에 있는 간섭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쉴드나 호일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엔드 투 엔드까지 그라운딩, 접지가 필수입니다. 대부분은 우리 환경이 외부에서 노이즈가 있을 것 같아. 전원 케이블하고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케이블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서 쉴드 케이블을 아주 비싸고 고가의 쉴드 케이블을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RJ45 플러그나 패치 판넬 혹은 렉에 접지를 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이 쉴드와 호일에 노이즈가 머물게 돼서 반대로 페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쉴드와 호일을 사용하는 디자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케이블 전문가의 문의를 하셔서 컨설팅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카퍼 케이블에서 가장 흔히 많이 입에 배어서 나오는 말들이 카테고리 5E, 카테고리 6, 카테고리 6A 등등 카테고리라는 용어를 쓰시죠. 카테고리가 뭔지 아시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자세히는 모르십니다. 이 카테고리라는 용어는 미국 TIA라는 전기협회의 표준 네이밍입니다. 범주를 구별해 놓은 거고요. 표에서 보시면 링크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아이소라고 하는 국제 규격, 흔히 유럽에서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아이소라고 하는 규격에서 사용하는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 EA 등등의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표준을 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표준은 상세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특징들이 다른데요. 공통적인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제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5E 혹은 5에코라고도 하는데요. 이 표준, TIA 표준은 클래스 D 등급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100MHz를 사용을 합니다. 100MHz가 뭐지? 100M 속도를 얘기하는 건가? 아닙니다. 대역폭입니다.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고요. 이 카테고리 5E 케이블은 100MHz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된 케이블이기 때문에 100MHz까지만 케이블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IEEE의 표준을 지키는 네트워크 장비들이 100MHz 이하를 사용해서 1GBps/s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될 게 5E도 1기가 지원하네요. 6도 1기가 지원하네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물론 현재로서 1기가비트를 구현하는 기술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향후에 카테고리 6가 사용하는 250MHz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새로 나오거나 표준이 새로 제정되면 카테고리 5E 케이블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N-Base-T가 활용하는 2.5G 베이스 T와 5G 베이스 T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5E와 6, 6A 등은 4번의 커넥션까지 연결이 가능하도록 표준에서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E나 6가 4번의 커넥션까지 수용하기 위해서
표준을 측정할 때 4번의 커넥션이 있어도 근단 노화라든지 반사 손실이나 삽입 손실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표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커넥터들은 보시는 대로 RJ45를 쓰죠. 6A는 500MHz에 10G까지 지원을 하고요. 흔히 인터넷에서 보시면 카테고리 7, 카테고리 7A라고 패치 코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7과 7A는 TIA에서는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았고요. 권고사항 혹은 드래프트로만 남아 있습니다. 아이소 링크 클래스에서는 FFA라는 등급으로 표준이고요. 빨간색 박스에 보시면 난 RJ45, RJ45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 스위치는 RJ45인데요? 맞습니다. 카테고리 7이라고 하는 케이블들은 난 RJ45를 사용하지 않는 별도의 각 제조사들이 근단 노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의 비표준 커넥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즉,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 7, 7A의 패치 코드가 RJ45 형태로 종단 처리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표준이 아닙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능이 나올 리가 없겠죠. 네, 카테고리 8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 카테고리 7 혹은 클래스 F의 등급의 난 RJ45를 활용한 것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카테고리 8은 8.1과 8.2, 클래스는 1과 2로 나눠집니다. 카테고리 8은 40G, 25G와 40G를 지원할 수 있고요. 맥시멈 최대 거리는 30m입니다. 네. 카테고리 8.2는 난 RJ45를 수용을 하고 있고요. 카퍼 케이블을 테스트하는 테스터들의 신뢰도는 서드파티, 공인인증기관에서 레벨 2G까지를 받은 제품들만 테스트의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카퍼 케이블 테스트 표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TIA와 ISO라는 표준이 있고요. 그 중에도 TIA는 568 시리즈의 표준이 있고요. TIA 1152A라는 필드 테스트 규정이 있습니다. 1152A 필드 테스트 규정은 현장에서 케이블을 체결을 완료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에 테스트를 하는 표준이고요. 568로 시작되는 표준은 케이블 제조사가 케이블링 시스템을 생산할 때 지켜야 할 표준입니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POE에 관련된 표준이 있고요. 하지만 케이블 제조사는 무조건 POE 관련된 저항 불균형과 DC 루프 저항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반면 ISO 국제규격은 옵션이 아닙니다. 저항 불균형도 빠져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는 표준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한국은 TIA 표준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국제표준인 ISO나 유럽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IT 관련된 회사는 ISO 표준을 따르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계약서라든지 시방서를 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케이블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시면 왜 케이블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케이블은 한번 설치가 되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혹은 데이터 센터를 이전할 때까지는 거의 리노베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네트워크의 시작이자 기초입니다. 미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케이블은 항상 납품 혹은 공사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표준을 만족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계측하셔야 되고요. 이 계측을 통해서 향후에 장애가 나거나 IT 서비스가 중단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오히려 절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블의 설치자나 시스템 엔지니어나 네트워크 엔지니어나 엔드 유저나 모두 다 이 케이블을 측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케이블 설치자는
직접 설치한 케이블에 대한 검증을 스스로 해서 증명을 해 보이는 거지만 시스템 엔지니어는 서버의 모든 서비스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L1, 레이어 1의 검증을 했는지 사실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물론 네트워크 장비와 케이블링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비의 문제인지 케이블의 문제인지를 아시기 위해서 분명히 케이블을 계측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엔드 유저는 올바른 서비스와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데이터 전달을 위해서 분명히 케이블링이 올바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올바른 카퍼 케이블의 테스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케이블 테스트 방법은 단순히 그냥 테스터를 연결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필드 테스트 규정은 본인이 혹은 이번 프로젝트에 설치된 케이블의 정확한 부분을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내가 증명을 하고자 하는 혹은 내가 검수를 받고자 하는 부분을 테스트해야만 하고요. 그런 방법에는 크게 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퍼머넌트 링크라는 방식이 있고요. 이 퍼머넌트 링크는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영구 링크, 영구 구간. 한번 설치한 후에는 움직이지 않거나 변동이 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퍼머넌트에 대한 링크를 테스트하는 구간이고요. 이 테스트 방식은 케이블 제조사에게 보증, 워런티를 신청하는 용도의 테스트입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구성으로 보시면 패치 판넬과 패치 판넬 사이에 호리젠탈 케이블, 수평 케이블 구간이 바로 퍼머넌트 링크 테스트고요. 이 퍼머넌트 링크 테스트는 전용 퍼머넌트 링크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케이블을 테스트하는 거고, 구간은 패치 판넬부터이기 때문에 메이저먼트, 이 구간 패치 판넬부터 측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간은 패치 판넬부터 패치 판넬까지가 퍼머넌트 링크 테스트고요. 채널 테스트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똑같은 구성인데 패치 코드, 장비와 연결되면 에큐먼트 코드고 유저의 PC에 연결되면 이제 유저 코드라고 하죠. 유저 코드까지를 측정을 하지만 종단에 포함된 RJ45 플러그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RJ45 플러그가 아니라 장비에 달려있는 이제 스위치 포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측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제조사는 채널 테스트 결과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워런티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큐먼트 코드와 유저 코드가 영구적이지가 않죠. 움직이거나 이동이 되면 이 테스트는 무효가 됩니다.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널 테스트는 사실은 잘 활용하면 안 되는 테스트 방식이고요. 퍼머넌트 링크 테스트와 다음에 보여드릴 패치 코드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채널 어댑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플러그를 측정하지 않아요. 이 플러그를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단순히 케이블의 근단노와 넥스트와 반사 손실, 리턴 로스만 측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패치 코드를 측정하는 이유는 RJ45 플러그를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페일이 없는지, 폴트가 없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채널 어댑터를 써서 패치 코드 테스트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경우는 케이블의 단순한 근단노와 반사 손실만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는데요. 내가 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패치 코드를 구매하려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에 테스트 레포트가 올라가 있고 패치 코드를 판매하는데 채널 어댑터로 채널 테스트라는 레포트들을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테스트고요. 제가 잠시 후에 이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패치 코드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하냐? 네, 패치 코드는 패치 코드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패치 코드에 꽂히는 RJ45 플러그의 연결까지
모두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 측정은 RJ45 플러그에서 발생하는 근단 노화와 케이블에서 발생되는 근단 노화 반사 손실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테스트고요. 이 패치 코드 테스트는 채널 테스트보다도 더 타이트하고요. 엄격하고 케이블 제조사가 지켜지고 있고 반드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케이블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직접 케이블 인스톨러, 케이블 설치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시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패치 코드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패치 코드의 에러는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채널 코드, 채널 테스트죠. 예. 채널 테스트에서 통과가 나왔더라도 패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패치 코드는 반드시 패치 코드, 플러그에서 발생되는 근단 노화를 중요하게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채널 테스트에서 아주 좋은 마진으로 근단 노화와 리턴 로스가 통과가 되었지만 패치 코드 테스트를 해보면 페일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올바른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진이 좋아 보이겠지만 결코 마진이 좋은 게 아니라 잘못된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 방법을 잘못할 경우에는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는 분들도 혹은 레포트를 받아보시는 분도 정확하게 테스트 방법을 알고 계셔야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 인프라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20년, 30년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케이블 TIA의 케이블 표준은 IEEE의 표준의 802.3 쪽과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802.3 BQ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5G, 40G 베이스 T라는 기술로 카테고리 8이라는 케이블링과 함께 사용돼서 30m 이내에서 25G와 40G를 지원하는 새로운 표준입니다. 카테고리 5E, 6, 6A까지는 모두 다 100m 이내였어요. 하지만 카테고리 8은 2GHz의 대역폭까지 활용을 해서 25기가 40GB를 지원을 합니다. 다만 거리는 30m라는 거. 그리고 현재는 카테고리 8은 채널 테스트만 가능합니다. 이유는 채널 테스트에 대한 표준은 완성되었는데 패치 코드를 테스트할 만한 플러그라든지 모듈에 대한 아직 표준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패치 코드 테스트를 카테고리 8을 했다라는 문구를 보시면요. 아직은 모두 다 가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802.3BG는 NBASE-T라고 하는 AP와 IP 카메라에서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표준이고요. TIA에서는 이 2.5G와 5G 베이스 T를 지원하려면 기존 케이블링인 카테고리 5E와 카테고리 6를 사용해서 각각 2.5G와 5G를 지원한다고 NBASE T를 표준으로 완성한 협회에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케이블링 업계에서는 2.5G, 5G 베이스 T를 활용을 하시려면 기존 5E와 기존 6 케이블을 쓰셔도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6A 케이블을 활용하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NBASE-T를 이제 표준으로 제정할 때 반드시 에일리언 크로스톡이라고 하는 인접한 케이블들에서 발생되는 누화를 측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TIA, ISO 표준에서는 6A부터 에일리언 크로스톡을 테스트합니다. 따라서 카테고리 5E와 6 케이블 그대로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에일리언 크로스톡 인접한 인근 케이블에서 근단 노화를 발생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 케이블보다는 6A를 쓰시기를 권장을 하고요. 5E, 6A 기존 케이블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계측기에서
측정 값을 2.5G 베이스 T 혹은 5G 베이스 T로 놓으시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통과냐 실패냐가 나오고요. 통과 실패의 결과에 따라서 2.5G 베이스 T, 5G 베이스 T 장비를 활용을 할 거냐, 케이블까지 교체를 할 거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설치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가짜 테스트, 품질이 좋지 않은 케이블을 검증받기 위한 모든 네트워크의 기초인 케이블을 검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스루풋을 체크하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로 제대로 패킷이 돌아가고 있는, 전송이 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있는지 패킷을 열어보죠. 케이블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올바른 계측기로 올바른 표준을 놓고 올바른 테스트를 하면 통과냐 실패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절대로 이 케이블 테스트를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케이블은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지만 저보다도 오래 IT 업계에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측정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제가 채널 테스트와 패치 코드 테스트의 기준을 다르게 두면 같은 케이블의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를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장비를 가져왔고요.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어저께 쿠팡에서 새벽 배송으로 급히 구매를 한 1m짜리 카테고리 8이라고 하고 판매하고 있는 케이블을 구매해 봤습니다. 채널 테스트 레포트가 어김없이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케이블이고요.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 케이블로 계측기로 측정했다라고 채널 테스트 통과를 올려놓은 케이블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카테고리 8 채널 테스트를 할 거고요. 이 패치 코드는 패치 코드 테스트 해야 하는데 채널 테스트를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패치 코드 테스트와 채널 테스트 중에 카테고리 8 채널 테스트를 할 거고요. 이 카테고리 8은 약 10초에서 12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이제 전원이 켜졌고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약 한 10초, 11초 정도 채널 테스트가 완료가 될 거고요. 케이블만 체크합니다. 플러그를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카테고리 8 채널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쾌한 음악은 초록색 통과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패치 코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패치 코드 아답터로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치 코드는 패치 코드 전용 아답터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전용 아답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RJ45 플러그가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의 패치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아답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카테고리 8이 아니라 카테고리 5E, 아시겠지만 5E는 100MHz입니다. 8은 2GHz고요. 5E의 100MHz를 과연 통과할 건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패치 코드 1m 테스트고요. 카테고리 8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가격을 상당히 비싼 돈 주고 제가 샀어요. 하지만 빨간색으로 성능이 근단노, 반사 손실이 3.4dB가 표준 대비 미달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채널 테스트엔 통과를 했지만 패치 코드 테스트에서는 통과를 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설명드렸듯이 RJ45 플러그 쪽을 테스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패치 코드 테스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 테스트와 패치 코드 테스트는 엄연히 다른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하는 테스트 영역이고요. 인터넷에서 혹은 케이블 직접 설치하시는 파트너사가 테스트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패치 코드를 납품할 때 채널 테스트 레포트를 제출했다면 혼내주십시오. 네, 분명히 다른 테스트이기 때문에 올바른 테스트가 바로 정확한 데이터 센터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또 다른 시간이 되면 그때는 이제 광 케이블에 관련된 발표를 또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올바른 케이블, 올바른 테스트 정품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